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본 뉴스, 미국에서 날라온 미연준의 금리 얘기죠. 물론 이제 단순히 금리 동결은 뭐 한국은행도 동결했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얘기면 제가 충격을 안 받을 것이고 좀 충격지 않은데, 그 미연준에서 금리 얘기하면서 발표한 얘기들이 상당히 무서운, 충격적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왜 그거를 겁내는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저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조용히 알려준 거품의 신호탄.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 무조건 거품일 거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투자 방식이나 생존 방식에서 과거의 데이터는 좀 무시하셔야 될 수도 있다, 룰을. 그리고 인위적으로 일부 불특정 분야에서 거품을 만들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보시죠. 어떤 뉴스였는지. 미 연준이 던지는 무서운 뉴스. 인플레 용인할 것. 장기 초저금리 시대 서막 연준. 오늘 뉴스고요. 28일. 인플레 용인할 것. 인플레이션이요. 우리 보통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런 물가들, 그러니까 가격들이 막 올라가는 거. 같이 올라간다는 표현하고 좀 다르겠죠. 하여간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이.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장기란 말이 좀 그렇죠. 장기 초저금리. 이 말은 언제 끝날지 예측을 불가하다. 예측 불가하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눈이 굴러서 커져가는 과정이겠죠. 평균 물가 목표제, 얼마를 폭등하던 평균을 내겠다는, 나중에는 한번 잡겠다. 타이밍 잘못 잡으면 언젠가는 문이 열릴 건데 잘 하라 이거죠. 근데 우선은 급하니까 올라가는 걸 용인하겠다 이 얘기고요. 자, 금리 인상 없을 거고, 자, 인플레 파이터, 전통 깬 연준의 대변식. 저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페니, 즉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어떤 이론 개념이겠죠. 우리도 이론 있긴 있어요, 쓰기는. 근데 많이 안 쓰죠. 미국 이거 더 많이 쓰는데, 저분들이 어떤 양극화 시대, 그러니까 재산의 양극화가, 부의 양극화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중하층 계층의 어떤 생활 물가에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준이 그걸 전쟁을 하죠. 맞아, 방어했고. 그래서 인플레 파이터라는 별명 총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걸 깼어요. 이거는 장난치나갈 신호는 아니야. 물론 하나의 신호는, 먼저 오는 신호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눈앞에 가시되고 있는 어떤 경제적 요소들이 좋지 않다는 안 좋은 신호죠.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서민이 보기에, 내가 뭐 주식시장에 투자 안 했는데, 나 부동산 갖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더 숨어있는 2차 신호탄이 무서운 거죠. 잘못하면 영원히 나는 저 올라갈 길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이걸 핵폭탄을 봅니다. 스스로. 핵폭탄을 봐요. 보고, 더군다나 예측 불가. 왜냐하면 저게 저러한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 연계성이 너무 크죠. 큽니다. 백신 나와도 이제는 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자, 우선 스토리 전개는 저렇게 잡았습니다. 우선은 돈도 탈출구가 필요하다. 양극화 시대에 맞춰서 우선은 기존에도 돈이 많이 뭉쳐 있었다. 돈 없는 사람도 많지만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자산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실탄을 가지고 있죠. 돈 없는 분들이 좀 이건 겨냥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시장을 분석할 때 그분들 입장보다는 실제 실탄인 사람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실제 시장 플레이어니까. 효과, 어떤 데서 거기서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문제는 돈이 꽉꽉 뭉쳐있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상황. 2번, 코로나가 만든 끝없는 돈 장마비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 연준 장기 초저금리. 우리도 지금 금리 동결, 근데 장기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대출 연장, 많은 지원 대책. 미치죠. 근데 장맛비가 이렇게 오래 오면, 이번에 우리 장맛비 경험하셨죠? 정말 지긋지긋하죠. 물리적으로는 일반 생활 장맛비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돈은 더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자, 세 번째는 떼무 수문을 열 수 없는 돈의 홍수.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경기 좋습니까? 경기
엮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 돈을 풀어줘도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돈은 계속 풀리고 있고 압력은 가해지고 있죠. 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네 번째, 결론은 그래도 결론을 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 연준도 가보지 않는 이유였기 때문에 대변신이라 썼습니다. 비정상 경제에서 자산 보호가 되게 중요한 시점. 내가 자산을 잘 불려서 올라가고 싶은데 과거의 데이터로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록 보시고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뭐 기분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그럼 보시죠. 제가 얼마나 이 뉴스에 충격 먹었으면 오늘이니까 이거 바로 지금 제가 자료 만든 거고 아침에 와서 딴 약속 취소하고. 중요해요. 우선 고민 시작 보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돈, 투자처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은행이 돈 놓아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누구 말처럼 돈이 썩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실질 금리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은행 금리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은행이 있으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 쉬운 말로 이거죠. 은행에 돈을 넣는데 이자는 100원 넣는데 0.1원. 근데 달걀값이 100원이었다가 뭐 110원 이렇게 오르면 손해인 거잖아요. 내가 달걀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식의 이해입니다. 왜? 초저금리 시대가 문제가 크고 인플레를 용인한다는 미 연방의 말은 대단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압력이 엄청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제한 돈은 퇴로가 없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버블이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은행에 돈 놓으면 손해니까요. 네, 갈수록 탈출가 필요한데 이 초양극화 시대의 이 탈출구는 더욱더나 이제 실질 플레이어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들이 시장을 두고 그들이 시장을 주도했을 때 그 영향이 아래 계층까지 오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과거에는 닷컴 버블, 우리 인터넷 버블 말하는 거죠. 인터넷 시장에서 뭐 무슨 닷컴, 우리 네이버 닷컴. 자, IT 버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핸드폰부터 모바일, 환경 이슈가 좀 뜰려다가 말았죠. 그 다음에 좀 있습니다. 근데 과거처럼 뭐 닷컴이나 IT 버블처럼 강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들의 화폐 컨트롤 문제 때문에 아직은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돈이 한마디로 이미 다들 쌓여만 가고 압력만 가해지고 있지 언제 터질지 모르게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품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품하면 나쁜 용어로만 생각하시는데 어느 특정 분야에 말하면 아까 말처럼 닷컴 버블, 그 다음에 IT 버블 하면 특정 분야 돈이 쏠립니다. 즉 탈출구가 생겨서 사실 다른 분야는 안정적이죠. 일부 뭐 실리콘밸리처럼 미국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나 뭐 이런 게 오를 수 있고 특정 계층이 오르는 주택 가격 일부 오를 수 있지만 서민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다른 물가도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 물을 그리 흘려 보내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놈의 코로나 지겹죠? 다수 부자가 투자처를 고민하는 상황이 오면 서민 시장을 공격한다. 서민 시장을 공격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공격하기 싫어도 은행에 넣으면 손해고 무언가는 그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최선의 행동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사라는 명분이 있거든요. 자, 초저금리 장기화는 그 자체가 새로운 버블이며, 그러니까 미국에 말하는 초저금리 장기화는 옛날처럼 버블 시장을 특정 시장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버블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전처럼 이쪽으로 특정 분야로 툭 옮겨서 거의 집중의 소리 가지면 좋은데 이거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문제죠. 대단히 문제죠. 근데 아까 말대로 평균 이제 뭐 그 금리 이제 연동제 한다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을.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꽉 조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꼭 조이겠다. 그때는 또 누가 죽을지는 뻔한 거죠. 정말로 예전에 역사적으로 중세시대나 이런 정부들이, 왕정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서민의 돈을 약탈했는지, 국민을 약탈했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의 이 초저금리 장기화가 어떤 걸 가져올 것 같은지. 그런다 해서 장기를 보고 안 움직이냐?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자, 끝없는 돈. 좀 기사 몇 가지 좀 볼게요. 오늘 좀 별로 뉴스가 많은데. 우선은 코로나, 저놈의 코로나가 문제죠. 저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측대로라면
백신이 나와도 경기 여파는 클 것 같고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젠데 금값, 미국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신호는 안 좋은 거죠. 유가 뚝 당연히 소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유가 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최대 타격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죠. 대단히 안 좋습니다. 뭐 방문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노래방, 직업 속에서 골프 연습장, 요즘에 뭐 PC방까지도 방은 사라지는 한국처럼 자영업이 많은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 은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전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 무너질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생겼다니까요. 과거의 룰을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 그걸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은행 직원도 일단 받아도 세달 신용대출 폭발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필요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금리 초저금리니까 생각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이 고여있는, 돈이 고여있는 데 가서 압력을 가하겠죠. 지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당한 이유가 있고 당연히 낮춰야 되죠. 그 명분에서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그게 이제 정부만의 이유로 해결될 수 있을지, 어떤 그 정부의 칼로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 정부가 컨트롤 가능한 건 아니죠. 애측이. 또 연계가 전 세계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답답합니다. 그걸 좀 단식으로 표현하면 뭐 나중에 장마가 전할 때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대출 연장 금융을 계속 풀고 있죠. 돈의 장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장마처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장마전선 얘기할 때 이런 그림 많이 나오죠. 뉴스 캡처한가. 장마하면 저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죠. 심하게 낮은 곳에 있는 분은 생계가 위협합니다. 이거를 돈으로 생각하면요, 돈이 눌리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압박, 저속도 더 힘들죠. 근데 더 심화되면 도시 전체를,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죠. 장마라는 게요, 예측 불가고요. 장기간 돈의 전쟁이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도인데 장기간 좋냐? 안 좋아요. 돈은 계속 풀릴 것 같은데 안 좋아. 금리도 초저금리인데 장기간 안 좋을 겁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정말 암울합니다. 장기간 또 비가 만드는 싱크홀 무슨 말이냐? 가끔 이거 아시죠? 뭐 어제 그제 뉴스인데 싱크홀. 저 누가 피해보는 것 같아요? 자산이 내려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압력이 가해지고 예측 불가하고 장기간이 되면 예측 불가한 변수들에서 이 서민층이 타격을 본다는 소리죠. 과거의 데이터는 분명히 내려가야 되거든, 저거. 근데 그치를 못하다. 댐이 궁이요. 전 댐으로 이걸 표현할게요. 비가 많이 오면 중국의 뭐 샨샤템 이런 게 물을 수문을 풀어야 되죠. 풀어야 돼요. 돈이 많이 쌓여있으면 풀어야지. 가야게 해줘야지, 어디론가. 근데 압력을 안 풀면, 수문 안 열면 압력이 정말 커지죠. 경기도 안 좋고 거품 투자처도 없어요. 숨을 열어서 돈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돈들이 버텨요. 숨을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버티지. 그러면 그 자체의 압력이 가해지죠. 그 안에서, 기존의 비즈니스 안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부동산 문제, 물론 투기꾼이다 뭐다 이런 이슈도 있고 실제 투기꾼도 있습니다. 잘못되게 거품이 끼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게 거품이 비정상이냐? 아예 비정상이죠. 근데 돈을 버는 입장에서, 발굴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투자, 어쩔 수 없는 돈의 압력이라고 보는 게 맞을 상황이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즉, 과거에 우리 룰대로,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저건 안 돼. 잘못된 거 곧 꺼질 거야.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곧이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길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상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던 분이 오히려 죽을 수 있는, 언젠가는 열릴 수문이지만 기다리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데 거기서 수위가 계속 올라가죠. 뭔가 자산을 이동시켜야 되고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하면 스스로 무서움을 파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하면 불확실한 미래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뭐 몇 가지 증거 사례를 보면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 날아가고 있었지만 미국은 부동산 작살입니다. 주식은 잘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쫓겨날라. 비상등 켜졌다. 연체 엄청 많죠. 빈집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한국은 코로나 방어를 잘해서 그러니까 모순적이죠. 정부가 코로나 방어를 잘해서 버티네. 이 꼴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렇게 부동산 그랬는데 주식 쪽은 돈 엄청 많이 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투자를 많이 주식으로 하신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이상신호라고 할 거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잘한 겁니다. 자, 오늘 뉴스입니다. 미국도. 그런데 미국도 어쨌든 공포지수가 급등입니다. 왜? 미국 경기 좋나요? 경기 안 좋아서 지금 다 실업하고 연체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거품의 시대. 거품이 비정상인데 그 거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가 파도 타기라는 게 파도를 치면 파도는 곧 꺼지죠. 파도 타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안 타면 쟁장을 안 되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 동학개미 사실은 많은 전문가 초반에 질 거라 생각했죠. 대단하죠. 대단한 분석력도 지녔고 이제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 주식에서 빚내서 투자 늘었다. 지금 이제 빚2가 15조 원 된다. 저긴데 어떻게 될지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모르겠어요. 왜? 과거의 데이터로 판단하기는 이제 왜? 돈이 지금 수문이 열려도 갈 데가 없다니까요. 다 알아요 이미. 저거 우리 지금 수익성 좋아서 저 투자하는 거 아닌가.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리스크를 감미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식 말할 때 불확실성. 그게 제일 싫은데 그걸 좀 이제는 알아 이런 식이죠. 자, 셋 중 한 명 경제활동 스톱. 미국보다 큰 충격. 역성장 폭 커질 듯. 이제 3단계 가면 코로나. 한국 얘기입니다. 저렇게 가면 사실은 부동산이 타락할 수도 있죠. 왜? 미국처럼. 근데 또 아닐 수도 있고. 좀 뒤에 얘기할게요. 우선 이제 규제 효과, 본격화. 이제 서울 아파트 진정세 지속, 중저가는 여전히 들썩. 제가 이제 이 앞번 동영상에서 좀 말했어요. 기사도 나눠서 봐야 된다고. 고가, 우량 뭐 위주, 다주택자 위주의 어떤 그런 지역이 있는 우량 지역하고 서민 지역하고. 사실은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제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데요. 과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기존 상식을 깨야 돼요. 부동산도 아까 말대로 어떤 거는 주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데는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도 있죠. 내려가야 되니까. 또, 다른 게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대출. 초저금리의 장기화. 내가 당장에 내년 초에 금리 올라갈까요? 말을 하면.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근데 이거는 미국도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정책이 아니라 코로나가 시장을 줄 수도 있는데 또는 코로나가 더 심하게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개연성이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결론을 드리고 싶은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개인적 뭐 경험으로 얘기하면 우선은 서민 뭐냐면 중저가 뉴스 나오듯이 내려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최소 전략인데요. 인플레이션도 대비해야 되고요. 경기 급락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딱 하나밖에 말 못하죠. 자산의 분산과 승계. 분산해야죠. 일부를. 또 정부 정책도 분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의 압박은. 근데 분산의 어떤 다른 의미의 승계, 자산을 승계하는 거죠. 자녀에게. 그 방식을 찾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우리가 보통 경기 급락은요. 다시 어떻게든 서민 입장에서는 번화가 힘드니까 올라갈 길이 생겨요, 나중에 좀씩은. 근데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걸로 와버리면 저건 이제 진짜 죽도 밥도 답이 쉽지 않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 젊은 세대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게 부의 승계 문제거든요. 무작정 이 부의 승계하는 게 잘못된 거냐. 전 세계적으로 백인 애들이 많은 부를 갖고 있고 또 부 수를 가문상 승계를 하고 키워가면서 나라 경제를 잡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또 건강히 버티는 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그런 환경을 개천에서 용나는 환경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저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분산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서 조그맣게도
약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분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승계 절차도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분명히 가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서서히 한 번에 빡 안 오죠. 서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산 시장을 야금야금 저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먹어갈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작정 이거 내려갈 길이 맞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무작정 이거 올라갈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정말 봐가면서 미국 시장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작살이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벼슬 움직이시되 분산 좀 재배하시고 승계 문제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저 문제는 제가 혼자 답을 내는 건 아니라서 정말 그냥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라고만 얘기 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입장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십시오. 저는 되게 중요한